예를 들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방 굵기부터 시작해서 습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해 보이죠. 신초 발생이 많았죠. 네. 이런 나무하고는 조금 보기에도 조금 세력 차이가 대강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약한 나무와 좀 세 보이는 나무. 이거는 굵기는 주방 굵기는 틀려요 분명히. 예, 근데 여기에 죄송하지만 어느 쪽이 남쪽인지 알 수 있는 해가 남쪽이 아마 저쪽이 저쪽이 여기 뒤쪽이 해가 없어. 어디죠? 예, 저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 동쪽이. 해가 절로 넘어가겠네. 그럼. 예. 거의 뭐 남북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이 남쪽. 이쪽이 그렇지, 남쪽. 그렇지, 그렇지. 이게 거의 남북으로 심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제 주간 정상 수세 보면은 네. 어상관해요. 문제가. 네. 자람새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네. 주황 굵기는 달라도 예. 이제 신초 자라는 걸 보면 세력이 지금 비슷하다. 현재는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이제 여기는 다 착색기 때 잘랐으니까 네. 좀 이렇게 돼서 이제 판단하시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상부에 도장지나 자람새를 보면 어상반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 두 가지 이유는 있어요. 제가 여기를 뭐 관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사과를 못 따면은 커져요. 나무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이 남쪽이라 했잖아요. 얘가 일조량이 많거든요. 네. 얘보다. 그러면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나무가 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로 햇빛이 중요하네. 생장에도 안 받고 각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뭐 제가 20몇 년을 모르니까 예. 그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바람새가 엄청 약하잖아요. 글씨나 길이나. 그래서 이거는 저쪽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게 적정수세냐 아니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해야 되잖아요. 라인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면 주간 연장지상 길이는 뭐 한 30 정도 내외로 되긴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측지 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리상 정부 우세인데 네. 측지 끝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하려면 30cm 자랐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 30cm 컸으니까 네. 아버지는 40 정도 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균형이 잡혔다고 네. 보면 돼. 그거를 이제 판단으로 하면은 지금 상부가 거의 뭐 30전 내외고 네. 여기는 지금 뭐 잘랐으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지만 네. 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건 아니고 조금 약하다. 예, 좀 약하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노출이 좀 적어요.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잡으셔야 돼요. 노출이 작은 거는 현재 작을수록- 수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예, 잡아요. 작을수록 나무 자람새가 강해지거든요. 예. 20cm 대목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뼘이니까 대목 근데 이제 노출이 20을 우리가 기본 삼는 게 2에 4 갔을 때 얘기거든요. 예. 이해. 2에 4나 4.5에 2.5. 예. 요 제시거리는 이제 노출을 20cm 시키는 게 우리가 네. 경제 수명을 20년 이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수명을 25년 보고서 저희는 하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좋은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출이 20전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뭐 토질이 나쁘면 뭐 18cm, 15cm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노출이 덜 된 거에 비해서는 수세가 약하다는 말씀.
하시네. 능력이 빠르신데요. 책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네. 다 했는데 이제 요번에 저기 교육 가니까 그 저기 장수에 네. 그 여기 뭐 대상 받으신 분 네. 그분 김영희 말씀이나 씨? 네. 이제 저기 그 하여튼 최연소 예, 네, 예. 사업장이 계시고 이름- 거기 김재용. 김재영 네, 그분 저는 말씀을 들어보면 수세를 좀 세게 해서 많이 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키워가면서 안정시키면서 수세를 키움받아하고 지금 이 밭에 쓰였던 그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밭을 나름대로 조금씩 더 많이 달고 좀 풍성하게 수확을 하려 하면 수세를 차츰차츰 돋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밭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제가 이제 길이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굵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음, 수세를 진단하는 데. 그러니까 가늘고 긴 거는 네. 사실 사과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같은 길이라도 두께가 1cm냐 2cm냐 물론 그렇게 배씩 차이 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든 짧고 굵게 크는 게 제일 튼튼해요. 결과 모지군을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신축 것이 예. 달아도 예. 가늘고 길게 30cm를 클 거냐 아니면 굵고 30cm를 클 거냐 예.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길이에 관한 거 자람새를 이제 거의 뭐 크는 거를 질소 쪽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소가 중요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인산가리 함량이 부족하면은 못 자란다 그러잖아요. 예. 길이만 길어져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목이 되면 질소 쪽보다는 인산가리 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인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왜 토양 검사를 하면 항상 인산 과다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기비로 주라고는 계속 권해요, 센터에. 그럼 인산 과다인데 왜 줘야 돼? 자, 그럼 지금 아니, 말씀 요약하면 아니, 잠깐만 한 네. 가지 거기 이제 왜 줘야 되냐 답변들 못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뭐 센터에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은 따지면 공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 과다로 나왔으면 빼야 정상이거든요. 안 주든지. 근데 12처방서에 보면 항상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도 이제는 알아요. 땅속에 토양 검사를 하면 인상 과다로 나오는데 사과나무가 못 먹는 불용성 인산까지 다 검출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인산 과다라도 인산을 자꾸 주라라는 거예요. 못 먹는 거를 검출해. 필름 인상 호수가 안 된다. 꼬문도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토양을 가지고 일본에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사과나무만 먹을 수 있는 거를 검출하거든요. 그럼 거의 제로로 나와요, 우리나라 땅이. 예. 그래서 인산은 과다로 나와도 그건 무시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지실지 안 지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굵기도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뭐 도장지를 쳤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것이 척지 끝에 신초라고 보면 네. 조금 약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정도? 그래도 이대로 약하다고 하거든요. 육지는 이거보다 더 가져야 되고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장마 때문에 할 수 없이 2차 생장하는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지리상은 어느 정도 돼도 굵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품질이 더 나오려면 네. 이 밭이 몇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일단 해를 좀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맞지. 그리고 이제
질소 쪽보다는 인산가리 쪽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원주하고 이 얘기를 할 부분인데 예. 이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네. 관리해야 되는 맛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내가 여기 그 조총장하고도 얘기를 할 건데, 자, 나무는 기본적으로 그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해요. 뭔지는 아시죠? 예. 그런 정도는 다 압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걸 나무 보고 알아야 돼. 내가 이 밭이 좀 품질이 안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듣기 전에 이제 조총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착색기 때 이거 쳤죠? 잘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르셨을 거예요. 네, 도전. 자, 이거 뭔가 이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또 보면 언제 치셨어요? 9월 초에. 그렇죠. 자, 나무가 예. 생식 생장을 하면 네.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잎이 이게 도장지 치고 예. 그 후에 나온 잎들이거든요. 예. 깔끔하게 안 쳐. 그러더니. 아니 깔끔하게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여름에 치는 건 수세를 약하게 만든다고 그러긴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6월달 얘기고 9월달 이후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생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생식생장이 생식성장. 아니고 영양생장이에요. 영양생장. 그때. 네.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사과를 네. 색을 내고 키워야 되는데 네. 다시 커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이 과제로 가게 되죠. 그럼 사과를 못 키우고 네. 얘가 지야 먹겠습니다. 이파리 이거. 나오는데 이파리 약을 자르고 쓰고 또 연관이 큰단 말이에요. 네. 품질이 떨어지겠죠. 음. 그래서 이거를 치는 시기도 옛날에는 이제 처서가 지나면 나무가 거의 반발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자꾸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치는 네. 시기도 늦춰야 되고, 자, 이제 더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조금 더 강하게 치면 안 돼요. 강하게 치니까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진짜 이런 거는 네. 아주 다 잘라내든가 네. 아니면 연장지 끝은 한 네. 20변을 놓고 쳐서 여기서만 반발을 하게 만들어야지. 전신만신 이래다 보니까 나무가 사과를 키울래다 말고 다시 자기 크는 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조사장한테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감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러면 뭐 어쨌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조사장님은 일일이 이 밭을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워낙 농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편법을 생각하셨는 것 같은데 네.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 척지 연장지 한 20cm로 해서 네. 여기서 2차 성장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고 힘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야지 저런 2차 성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게 덜하죠. 그 이제 치는 시기도 좀 빨랐어요. 빨랐고. 네. 조금 더 늦췄어요. 그럼 앞으로 어차피 부산은 수확이 네. 여기 같으면 언제쯤 해요? 10월 말. 초. 10월 너무 말. 빠르잖아요, 그럼. 10월 달에 해도 충분할 일을 시간이 이제 뭐 바빠가지고 손이 안 나서 그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한살림에 납품을 하다 보니 네. 저격을 안 해요. 네. 저격을 안 하니까 뭐 일찍 도장지 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죠. 그래요? 저격 안 하는데 뭐 도장지만 치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다들 이제 마감을 하고 전지하는 것처럼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노류가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음. 원주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좀 더 늦게 치라고. 네. 그리고 이 치는 양이 많은 나무들은 이거를 20전 정도 놓고 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품질에서 좀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격 안 하는데 시간 많죠 그러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빨리 칠 것 같으면 두 번에 나눠 쳐야 돼. 아, 한 번에 이렇게 확 드러내버리면은 네. 나무가 아무래도 헷갈리거든요, 지도. 네. 그러면 여기는 빠르고 이르고의 기준은 그럼 어느 정도씩이 이 하계 전정이 될까요? 하계 전장이라 이제 착색기 관리라 그러죠. 네. 착색기 관리 자체는 11월 달에 딴다고 보면 10월, 10일경에 쳐도 충분해요. 한 달 더 넣자야 네. 돼. 그때는 아예 마감하듯이 이렇게 해도 무관. 충분하죠. 네. 지금 보면 이게 다 새로 네. 나왔잖아요. 이거 네. 치면서 네. 나오고 여기 자르면서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덜하다는 얘기. 일단은 조사장님이 농사를 이 밭을 네. 짓게 된 게 지난해, 올해. 그때 자- 이, 아까 이제 보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이 밭을 적과하고 뭐 이래 수확하고 했는 거는 그 전에 한 2년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데 고모님이 농사하실 때도 착가량 억수로 많았는데 다 담화가 작았어요. 척가량이 많으면 작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전정하시면서 어차피 이게 연계된 거거든요. 네. 적과하고. 자, 역과 비가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네.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한 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를 기준으로 40장에서 60장의 네. 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척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엽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엽수를 어디서 확보할 건가? 그래서 그 여기 고모님이 농사하실 때는 네. 착가량도 많고 한데 담화가 작으면서 굉장히 무겁고 단단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장님이 이걸 인수를 하면서 네. 그 고모님 하는 방식으로는 막 틈만 나면 이렇게 이제 돌리고 예비지 만들어 놓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장님이 이 밭을 인수하면서 예비지로 이제 해놨던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다 좀 급하게 잘라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 초보자라서 좀 급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게 똑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틈만 나면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가 그런 것들 좀 강하게 잘라 나갔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과정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이제 이거는 성목이거든요. 벌써 14년이 네. 넘어서 14년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어릴 때는 측지 개수도 이거보다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럼 나이 먹으면서 자, 그때는 이제 측지에 최단가지 아니면 단가지만 붙어요. 4년, 5년 이럴 때는. 근데 6년, 7년 되면서 이제 결과 모지를 이렇게 결과지들이 커지면은 결과 모지화 되거든요. 얘네가 커지면 수까지 자꾸 복잡해지죠. 그러면 측지 개수도 줄고 얘네도 어릴 때는 많이 갖고 가지만 나이 먹으면서 줄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계속 사과를 만들고 딸 수 있는 안정된 결과 모지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전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도장성으로 이 나무는 뭐 안정기고 약하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뿔나는 측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과를 안 굳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좀 영양성장을 하고 있는 결과 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정세로 그래서 이 정도 굵기면 사과를 몇 개 달아야 되는 거야. 저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4개는 따라요. 4개는 많고 최대 세 3개 개. 우리 이제 목표가 최대 3개 크기 정도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3개가 달리게끔 전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굵기면은. 그러면 엽수가 몇 장 필요해요? 150장. 420. 120장.
뭐 40장 최저로 기본, 잡아도 네, 120장의 네, 엽수가 120장,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20장 확보하게 전정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렵겠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자꾸 이게 합쳐지거든요. 아버지, 아들, 손자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는 증손자예요. 그죠? 네. 그럼 손자에는 증손자만 붙어야 되지, 손자에 또다시 손자가지가 붙으면 여기서 확대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들림 모양으로 외줄기로 간단하게 가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도장성,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도장성이고 이것도 잘랐잖아요. 자, 골격제는 아버지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형 방청 아니면 밀식제에 비해서는. 자, 그럼 골격제는 골격을 구성하는 거니까 영양생장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결과지 내지는 결과 모지는 사과만 달아야 되잖아요. 사과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생식생장만 해야 돼. 가능한. 네. 눈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나이타 선생님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숙지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도장성인 게 강하게 크지 않고 사과만 키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아까 엽수가 최소 120장에서 3개를 다루면 180장이거든요. 그러면 딴 데서 엽수가 있으면은 물론 도안은 줘요. 여기가 모자라면.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간다, 여기서 간다. 그럼 여기도 사과를 하니까 얘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야 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냥 가나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뺄게요. 다른 대로 누수되듯이. 그렇죠. 네.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데 양분 소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 되면 가능한 여기에 3개를 다루면 여기에서 입술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개수는 줄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으면 최강 통풍 안 되니까 또 약이 안 들어갈 거고. 자, 거기에 중요한 거. 얘는 꽃이 펴가지고 과대지가 나가서 이거 며칠 만에 멈췄을 거예요.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일. 여섯, 일곱,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2.5. 25일. 네. 그럼 여기 꽃 언제 펴요? 25일 후에. 아니, 아, 꽃잎. 4월 말쯤에 아, 피니까 뭐 아니면 5월 네. 1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네. 그러면 6월달 되기 전에 멈추잖아요. 한눈 가는데 보통 2에서 3일 잡는데 네. 보통 2.5일로 이제 평균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개라 해도 25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달 안에 멈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는 2차 생장했으니까 이차 뭐 생장. 완전히 네. 위에 것만 2차 생장한 것만 해도 10개가 둘, 넷, 여섯, 여덟, 한 60, 한 50일 걸려야 되겠네. 여기 10개 될 거고 여기 10개 될 네, 거고 60. 자 2차 3차 생장까지 네. 했어요. 그러면 눈이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 보면은 2달 후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60. 7월 달이죠. 자, 얘는 멈춰가지고 6월 달부터 사과를 키워. 근데 얘도 마찬가지. 멈춰야만이 자기 크는데 양분을 안 쓰고 사과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모지들은 길게 자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눈들이 죽으면 또 엽수를 확보를 못 하겠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말로는 쉬워도. 그러니까 그게 힘의 안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되고. 대신에
측지 끝은 어쨌든 얘네보다는 세야 돼. 안 그러면 얘네가 더 커져 버리니까. 그 측지 끝보다는 아버지가 더 세야 되고. 이제 그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힘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죠. 지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따낸다고 보면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지금 눈이 좋은 거는 이 끄트머리 쪽에 이래 집중돼가 있는 상태거든요. 안 따낸다고 보면 어느 선에서 이거 이제 걷어 올려야 될지 개수를 또. 그러면 이제 엽수까지 해서 뭐 요 전체 요 척지의 세력을 보고 또 위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한 가지 자, 이제 덧붙이면은 지금 이 측지 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간 대비 측지 굵기가 30%를 넘어서면 제거 대상으로 삼잖아요. 네. 뭐 바로 딸 수도 있고 한두 해 더 써먹다 딸 수도 있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측지 대비 이렇게 결과 모지가 30%를 넘어서는 쪽이면은 제거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따면은 이 측지가 또 강해지고 그렇죠. 쉽게 반발을 네.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비지가 있냐 없냐 따라서 네. 아니면 여기 거를 나중에 예비지를 해서 뚫을 생각까지도 이제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네. 그 조건 따라 틀려져요. 근데 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는 못해. 네. 따지는 못하고 지금 여기도 따지면은 이게 아래쪽에 붙었잖아요. 네. 양분의 흐름이 많은 데서 붙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가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거는 좀 더 숙여주는 게 좋고. 네. 자, 그리고 후지에 좋은 꽃눈을 보는 법도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적과할 때도 이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꽃이다. 제일 좋은 꽃을 남겨놓으면은 결과 뭐지? 제일 좋은 것만 다르면 돼요. 그거만. 그리고 굵어? 그럼 하나 더 달아야 돼? 중간에 하나 더 달고. 그럼 일도 쉬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건 아까 3개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딴데 없으면 여기 4개도 달 수 있겠죠. 이쪽이 없으면 이 측지 전체 개수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후지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좋을까? 이제 모양 봐야 되고 길이 봐야 되고 그렇죠? 길이에 이제 굵기도 물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달진 않았어도 꽃이 펴서 나갔거든요. 네. 얘도 그렇고. 그러면 거의 에카가 다 폈단 얘기예요. 네. 근데 형태상 어떤 꽃이 좋으냐? 몸지 가지보다도 굵고 통통하면서 네. 끝이 뾰족하고 하얀 보송보송한 네. 털이 있는 거. 근데 여기는 꽃들이 보면은 됐어요. 내가 아까 까봤거든요. 꽃은 다 됐는데 뭐를 나중에 쳤는지 이거는 안 됐네. 이거는 안 됐고 요거는 됐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요 길이는 요 정도나 요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네. 중가지. 예. 그러면 여기 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달아야 될 거고, 이거 달아야 되고. 근데 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과대를 놓고 쳤는데, 가능한 여기 있는 과대를 이용하는 거지, 여기 있는 과대는 여기서 또 강하게 나버리면 얘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예, 이거는 예.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과대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건 또 나와도 강하게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개의 사과를 따기 위해서 정화를 이제 3개 정도를 확보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꽃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꽃은 됐어. 이거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가위 끝에 보면.
좀 이따가 한번 네. 설명. 그래서 우리가 일단 꽃이 피면은 이제 아시죠? 과촉엽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고 개화가 되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촉엽이 몇 장 정도 돼요? 8개. 네, 7, 8장은 되거든요. 일본은 이제 10장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는. 자, 양분이 많으면 더 좋은 땅에서는 더 나오죠. 근데 최소 이제 8장으로 잡고, 그러면 여기 꽃이 피면은 여기 8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지로 잡았을 때, 눈 하나에 한 장밖에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것까지 다 칠게요. 이거는 뭐 짧으니까 여기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만한 길이를 가져야 8장이 나온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8장은 확보할 거냐, 여기서 8장은 확보할 거냐. 이게 밀식재배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화를 많이 남겨서 짧은 면적의 엽서를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적과가 힘들어요. 많이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단점인데, 대신에 이제 사과 품질이나 수량면은 남들보다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도장지들이 이렇게 무성한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 그런 나무들은 품질이 안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거든요. 얘가 크는 동안은 그 잎들 앞만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사과를 키우는 잎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잖아요. 그래도 모자라. 한 개도. 뭐 이런 게 이제 펴주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엽서 나오고 어차피 이제 과대지가 나든가 이제 신초 그런 데서 확보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자체에서는 이제 120장을 다 확보를 할 수는 없고 내년도 또 신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센 걸수록 꽃개수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저가하기 쉽게 하려고 여기 3개 단다라면 3개 놓고 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많이 해요. 풍기나 특히 영주 쪽에 가면. 그런 집들이 보면 저가는 쉬운데 도장지가 많으니까 1년에 3번씩 쳐요, 도장지를.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스프 타입하고 우리 이제 후지 종류하고 뭐 스프 타입 같은 경우에 그